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전국구 어깨 건강 지킴이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훈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어깨 통증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20%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고 네. 해요. 허리 통증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데 많습니다. 네, 어깨도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통증을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봄철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 하시던 운동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진료실에 오시는 분이 많고 또 이제 어깨는 요즘 레저 활동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쓰잖아요.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성인에서 한 20% 정도는 누구나 경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는 한번 네. 아프신 적 있어요? 어깨? 저는요, 네. 갑자기 네. 이게 어깨가 좀 너무 불편해서 네. 만세하고 잔 한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자세를 해야지 조금 편안하고 그렇지 네. 않을 경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젊은 분들도 상당히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십견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요즘 뭐 30대 또 40대 이런 분들도 많아서 어. 뭐 30견, 40견 이렇게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어깨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전근개라고 이제 어깨를 사고 있는 힘줄인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아픈 질환인데 이게 이제 어깨 질환의 통틀어서 한 70%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은 오십견. 오십견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깨가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이렇게 강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팔 쓰기가 어려운 질환이고 또 다음은 석회성 근염이라고 해서 이것도 들어봤어요. 네,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네. 석회가 끼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픈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 디스크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실 목이 아픈데 왜 어깨가 아플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목에 있는 이제 신경이 있는데 이제 팔하고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신경이 목에서 눌리게 되면 이제 어깨로 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보시면 이제 사실은 이제 어깨가 아픈데 이제 목 디스크로 오인하시고 목 디스크로 또 오랫동안 치료 받아서 이제 치료가 안 되다가 이제 어깨를 치료하면서 이제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4가지 꼽아주셨고요. 저는 팔이 왜 아팠을까요? 이렇게 올려야 시원한 거는.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보면 또 네. 여자분들은 또 이제 또 미인분들이 어깨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근거가 없는 것 근거는 같기도 없는데 하고요. 제가 외래 진료 보다 보면 남자분들도 상당히 또 이렇게 잘생긴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뭐 네.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남자분들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고 뭐 여자분들은 또 이제 자기 미모를 관리한다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네. 이후로 좀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진 않았는데요. 네, 네. 다음에 좀 또 통증이 나타나면 원장님께 네, 한번 네, 가봐야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자,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네, 네. 활동 범주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깨가 좀 불편하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네. 어깨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근육도 굉장히 여러 그렇죠. 네, 네. 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이 이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 속에 있는 힘줄인데 이제 앞쪽에 있는 힘줄도 있고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 4개 힘줄이 어깨를 좀 안정화시켜주고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그 어깨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힘줄입니다. 근데 이 힘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만모가 됩니다. 만모가 우리 옷 오래 보면 이렇게 막 해지잖아요. 해지듯이 힘줄도 달고 낡아집니다. 그래서 힘줄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 파열,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찢어지는 그림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마찰로 인해서 이 그림처럼 처음에는 이제 건강한 힘줄인데 자꾸 마찰이 되고 이제 그 반복되는 자극이 자꾸 오다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파열, 찢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열이 되면 이제 통증도 생기고 힘도 약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MRI로 저희가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림처럼 왼쪽은 이제 튼튼한 힘줄이고 정상 힘줄, 이제 오른쪽은 이제 파열, 이제 갭이 있죠. 저렇게 화살표처럼 갭이 있어서 이제 끊어진 힘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우리 어깨 통증을 이르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회전근개 문제로 인한 어깨 통증이 이제 좀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회전근개의 또 질환들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뭐 회전근개 어깨 통증이 약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충돌 증후군. 충돌이라는 것은 이제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있는 힘줄이나 위쪽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아픈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충돌 증후군을 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이제 어깨에 라운드 숄더가 많아요. 라운드 들어보셨죠? 라운드 네. 숄더. 라운드 숄더는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컴퓨터 많이 보거나 이제 우리 스마트폰 많이 보게 되면 어깨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말리는. 이걸 라운드 숄더로 예. 하는데 이 라운드 숄더가 되면 이제 간격이 좁아져요. 그 뼈랑 힘줄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찰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이 충돌 증후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석회성 근염이라고 해서 그 회전근개 힘줄에 이제 석회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 석회성 근염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밤에 엄청 아픕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갈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석회성 근염이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네. 이제 다음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데 이 파열도 이제 종류가 또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부분 파열, 일부만 파열된 부분 파열과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완전 파열로 이렇게 두 개가 네.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회전근개 질환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유발되는 걸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어깨도 그냥 뭐 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또 며칠 아프다 말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오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50견은 이제 주위 말 들어보면 이제 그냥 저절로 낫는다는 얘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치료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둬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50견은 이제 저절로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뭐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하지만 그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저절로 낫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일단 힘줄이 한번 끊어지게 되면 아물지가 않기 때문에 점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그 지금 그림처럼 이제 MRI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갭이 생겼죠. 하얗게. 네. 저렇게 일단 찢어지게 되면 이제 팔을 계속 쓰기 때문에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커진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 갭이 더 커졌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하더라도 이제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작을 때 수술하면 이제 재발도 안 되고 확실하게 회복이 되는 반면에 이제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재파열도 잘 생기고 회복도 길어지니까 이제 꼭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관절경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다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그림은 이제 조금 작은 소파일입니다. 작은 파일이고 오른쪽은 큰 파일, 대파일인데 이제 그림 보시면 오른쪽 훨씬 크죠, 그죠? 저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왼쪽을 방치하게 되면 저렇게 커진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봉합만 하면 금방 회복이 되지만 오른쪽은 회복도 시간도 걸리고 한다는 걸 조금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경우에는 저절로 아물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파열되기 전에 네. 초기에 이제 치료하는 것이 더 예후가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병을 키우지 마시고 초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보인다면 빠르게 좀 전문의를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한 달 전에 스크린 야구 하던 도중에 어깨 통증이 생겼고 이후로 계속 이제 통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 받으셨고 그래도 좀 잘 낫지 않아서 네, 전화를 네.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은 사실은 이제 30대시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조금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30대는 사실 회전근개 파일이 그렇게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젊을 때는 이제 많이 쓰더라도 아무래도 뭐 힘줄이 탄력도 있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파일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무리하게 야구 이제 공 던지기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가 아니라 이제 관절 속에 있는 이제 관절 와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이런 질환 슬랩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뭐 야구 선수들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이 약간 찢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내시경으로 이제 찢어진 그 연골, 관절과 순을 또 봉합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젊은 분은 이제 이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다면 근처에서 이제 조금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셔서 이제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어깨 통증 저희가 좀 대체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치료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어깨 통증 치료법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치료가 중요한데 치료를 크게 이제 회전근개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는 이제 수술하지 않는 치료, 비수술 치료고 하나는 이제 수술로 가야 되는 치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부분 파일 일부만 파일될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전근개 한 50%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라든지 뭐 충격파라든지 이런 비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완전 파열, 그러니까 50% 이상의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즘은 이제 뭐 배 아플 때는 복강경 많이 하죠. 복강경이라든지 네. 아니면 위 내시경 하듯이 어깨 관절에도 이제 내시경 치료로 해서 이제 진단도 정확히 하고 치료도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시경 치료를 요즘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깨 질환 수술도 관절 내시경이 좀 대세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 내시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 보여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관절 내시경은 크게 절개하지 않고 옛날에는 저희가 회전근개 봉합할 때 이제 크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절개를 하면 물론 상처도 있지만 다른 정상적인 조직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수술의 통증도 심하고 회복도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 시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제 관절 속으로 삽입을 해서 이제 안에 진단도 정확히 할 수 있고 이제 속으로에서 보이면 사실 MRI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병변까지도 더 정확하게 다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진단을 하고 이제 필요한 부위는 내시경으로 봉합을 한다든지 또 염증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수술 기법으로 치료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술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부담들을 좀 확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당연히 잘 보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훨씬 올라갔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내시경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실제로 눈에서 보는 것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더 크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진단도 정확히 하고 치료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네. 저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 찢어진 모양을 제가 찍어 놓은 거고 이제 어. 오른쪽은 이제 특수한 실로서 이렇게 봉합을 해 놓은 실입니다. 그래서 네. 구멍이 없어졌죠, 그죠? 그러네요. 저걸 이제 내시경으로 절개하지 않고 다 요즘은 수술 술기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다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환자를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이후에 MRI로 이제 비교해 본 영상이 있는데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찢어진 영상이고 MRI 영상이 하얗게 갭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찍어 보니까 이제 다 메꿔졌습니다. 까맣게. 그래서
확실하게 봉합이 된 그런 이제 MRI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 원장님과 함께 이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고요. 어깨가 자주 아픈데 밤에 잘 때 더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진통제 드시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뭐 당장은 일단 약만 좀 드시는데, 네. 근데 이제 밤에 특히 아프다는 것은 이제 조금 질환이 조금 심각하다는 걸로 나타내거든요. 밤에 네. 아프다면. 그래서 이제 밤에 아픈 것은 사실 이제 오십견일 수도 있고, 오십견. 물론 이제 70대시지만 오십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대 분한테 사실 50kg 하면 약간 뭐 자기가 회춘한 거 아니냐 더 하실 수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 70대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전근개 파열도 살짝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밤에 계속 아프시면 이제 좀 검사를 정확히 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50견도 사실 너무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또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래 고생하시거든요. 한 2, 3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이제 통증도 빨리 없애주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검사를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60대 여성분이시고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을 동시에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이걸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부시고 사실 한 60대 때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도 있으면서 오십견 같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 이렇게 진단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비수술적 치료, 그래서 뭐 주사라든지 물리치료, 뭐 충격파라든지 도수치료 같은 치료를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치료로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절 내시경으로 해서 찢어진 힘줄을 다시 봉합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깨를 오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제 생각에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성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어깨 통증, 어깨 질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이 환자분은 이제 71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무래도 농사 지으시면 이제 어깨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바쁘고 하시니까 치료 못 받으시고, 계속 근처에서 이제 물리치료 받으시고, 약 드시고, 또 주사 맞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을 점점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회전근개가 너무 많이 끊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일단 제가 보니까 이제 힘줄 파일이 굉장히 구멍이 많이 나 있죠, 그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줄을 봉합을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끊어진 경우는 이제 자기 힘줄로만으로 해서는 봉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힘줄로도 봉합을 하고 또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부족한 부위는 이제 콜라겐 패치라고 요즘 또 최근에 개발된 게 있는데 패치. 그래서 뭐 부족한 부위는 이제 콜라겐 패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잘 봉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능을 이제 끊어지기 전으로 기능을 되돌려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수술 전에는 팔에 힘도 없고 굉장히 아프셨는데 네. 수술하고 한 1, 2년 지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팔도 잘 쓰시고 또 이제 이전에 통증도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인공 패치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저걸 그대로 두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내 인대처럼 좀 변하나요? 그렇죠. 자기 힘대로 변화가 되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옷이 이렇게 막 해지잖아요. 옷이 맞아요. 막 해져 있을 때 해져서 이제 찢어지게 되면 그냥 이렇게 실로 꼬매서는 또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색깔의 천을 덧대서 덧대서. 그렇죠. 덧대서 이렇게 누비잖아요. 그죠? 아. 누비면 더 도톰하게 튼튼해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파열이 많이 된 경우였고 인공 패치로 이제 같이 봉합을 해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네, 다음 분은 이분도 이제 69세 이제 여자 환자분인데 뭐 이분도 이제 어깨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오른쪽 회전근개가 대파열 이렇게 많이 끊어졌습니다. 네. 왼쪽 그림처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빈 공간이 이제 끊어진 부위인데 네. 여기 있는 힘줄이 여기 이제 붙어야 되는데 이제 끊어져서 이렇게 딸려 들어간 겁니다. 저 그래서 안으로 보이는 건 연골인가요? 요거는 그렇죠. 네. 연골. 오, 잘하시네. 네. 이거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연골이 원래 안 보여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연골이 안에 구멍이 네. 나서 연골이 보이는 거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그 이열 봉합, 이열 교량형 봉합을 이렇게 봉합을 했고 네. 하고 이게 더 튼튼하게 봉합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PRP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PRP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네. PRP라고 자기 몸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파열도 낮추고 수술 후 통증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PRP를 저희가 사용해서 이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네. 예. 이렇게 그래서 같이 하면 예, 이름이 예.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몸에는 폐에는 혈소판이 있잖아요. 근데 네. 혈소판 안에 우리 재생 물질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성장 인자가. 그래서 그 몸에서 피를 뽑아서 그 성장 인자만 따로 추출합니다. 추출을 해서 이제 수술하고 수술 부위에다가 그 성장 인자를 이제 뿌려주면 그 성장 인자가 이제 힘줄에다가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네. 더 튼튼하게 봉합을 시킵니다. 빨리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장 인자에는 또 통증을 조금 그 감소시키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통증도 많이 줄여준다는 그런 또 보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열된 회전근개 재생을 도와주는 이제 추가적인 치료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예.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몸에서 현재 뭐 피를 뽑아요. 뽑고 이제 수술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원심 분리기로 이제 PRP를 만듭니다. 네. 만들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한 후에 이렇게 이제 수술한 부위에다가 그 PRP를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 요걸 이제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네. 보여줄까요? 자, 영상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물방울처럼 PRP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아래쪽에 힘줄이 이제 꼬매 있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RP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쭉 돼서 이제 힘줄을 더 튼튼하게 재파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봉합을 시키고 힐링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열도 회전근개를 이제 봉합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추가로 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PRP 치료는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비슷해도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달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어깨 통증,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 통증,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소개해 주시죠. 이 여자분은 66세 여자분이신데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해서 취미로 이제 배드민턴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동호회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리한 동호회 활동으로 이제 회전근개가 이제 중파열, 한 보통 정도로 파열됐는데 뭐 최근에 사실 그 동호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 환자들 중에 이제 배드민턴 하시는 분도 많고 뭐 탁구 하시는 분 탁구.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탁구, 예. 배드민턴, 테니스 많고 또 골프. 골프 많고. 예. 이렇게 팔을 많이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뭐 파열돼서 이제 수술하시고 또 언제 다시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평균 또 자기 이전에 했던 그런 운동을 다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네. 이제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이렇게 어깨에 구멍이 나 있죠. 이것도 구멍이 나 네. 있고 네. 이제 찢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을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봉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제 그 봉합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봉합 방법이 있는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가닥으로 엮은 것처럼 생긴 게 우리가 교량형 봉합이라고 합니다. 교량형이라는 게 이제 그 다리 뭐. 브릿지 수초 네. 그 이제 브릿지인데 그 현수교 같이 이렇게 약간 보입니까? 현수기처럼 살짝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량형 봉합을 하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접촉면이 넓어서 그렇죠. 촘촘하게. 그렇지 재파열 확률이 낮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봉합 방법을 많이 쓰고 네. 요 다시 설명해 이게 이제 교량형 봉합 방법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 초창기에는 일렬 봉합 그러니까 요렇게 한 땀만 뜨는 거죠. 일렬 봉합을 하다가 그 다음 발전된 게 이제 두 땀을 뜨는 겁니다. 안쪽에도 하고 바깥쪽에도 하고 이렇게 약간 요거보다는 조금 개발이 돼 있고 최근에는 요거보다 한 단계 진화한 게 이렇게 해서 엮어주면 이제 접촉 면적이 많아서 눌러주니까 네. 이제 재파열도 좀 덜 되고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이런 교량형 봉합으로 이제 봉합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후에 어깨가 아픈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쉬면 나아지는 건지 아니면 조금 치료가 필요한 건지 그렇죠. 네. 이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후에 그냥 단순 근육통도 많잖아요, 그죠? 단순 근육통도 있고 실제로 진짜로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된지 이 구별을 좀 제가 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단순 근육통은 보통 이제 아픈 게 이제 운동하시고 그 다음 날 보통 아파요, 아픈 게 그 다음 날 아픈 경우가 있고 하지만 파열된 거는 바로 아픕니다, 바로. 바로 이제 다치자마자 바로 통증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단순 근육통은 이제 통증 지속 시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파열된 경우는 이제 일주일 지나도 계속 아픈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병원에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부위도 좀 다른데 이 단순 근육통은 대부분 그 전체적으로 광범하게 통증이 있는 반면에 이제 파열은 특정 부위입니다. 특정 네. 부위에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특정 부위가 아프고 이제 움직일 때 느낌은 그 단순 근육통 움직이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일수록 더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붓기나 열감이나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근육통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파열 같은 경우는 소리도 나고 또 붓기라든지 멍 같은 게 이런 게 같이 동반되면 제가 이제 파열로 의심을 하시고 이제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순 근육통 그리고 부상인 경우를 이제 잘 구분을 해서 비교해 주셨거든요. 요거 참고하셔서 내가 지금 통증이 조금 쉬면 나아질 만한 건지 아니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한번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주셔서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난 이후에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고민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인대나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헬스를 좀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헬스 하다가 어깨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무거운 거 들다가 빠지는 네.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세게 이렇게 들다가 또 회전근개에 충격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헬스 하다가 다친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연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찢어져서 아픈 경우도 있고, 또 회전근개 힘줄 파열도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2주 이상 쉬어도 낫지가 않고, 뭐 주변에 근처에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별로 없으면 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I를 찍으시면 이제 조금 더 관절 속을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 검사 하셔서 또 괜히 또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전문 병원에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음 문자로 들어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0대 여성분이신데요. 팔을 돌릴 때마다 어깨 안쪽에서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네.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 이제 그 돌릴 때만 소리 나는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충돌 증후군에 하는 증상이 충돌. 그래서 네. 그 힘줄이랑 이제 뼈랑 부딪히면서 이제 마찰 소리가 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으면 약간 촉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으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크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전문의가 일단 진찰을 하게 되면 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또 양상이 어떤지를 이제 전문의가 보면은 정확히 진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가셔서 그 어깨 전문으로 하시는 분 만나서 좀 네. 진단도 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셔서, 또 혹시라도 또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는 그런 질환인데 또 방치해서 또 수술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기 치료를 저는 조금 이제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조기에 빠르게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0대 좀 되면 60살. 네, 60대시고. 자, 지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정성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어떻게 불편하시죠? 네, 어깨 위에 쪽 부분에 예, 예. 그 관절 연결하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부터 시작해서 한 네. 5cm 정도 이렇게 중앙에 네, 그 팔꿈치 쪽으로 예, 한 5cm 정도 이렇게 늘어오면서 거기를 쭉 아파요. 예. 그 밤에도 혹시 그리고 예. 그 팔을 뒤로 돌릴 때는 돌리지를 잘 못하고. 못하고 뒤쪽으로 덩어리 쪽으로 올리는 거를 그냥 그 음, 팔 그렇게 위로 올려서 뒤로 이렇게 벽에 붙이는 거는 예, 해보니까 이게 고개가 또 아프거든요. 그래서 만세는 되세요? 만세 동작 안세하고 이런 거 다른 거 움직이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그런데 팔 뒤로 조금 이래가지고 벽에 붙이니까 그 부위가 아파요. 통증이 있으시다. 예. 그럼 제가 봤을 때 주로 이제 앞쪽이 아프시죠? 앞쪽. 어깨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세 군데 보시면은 앞에 하고 위쪽 아니에요? 아프신 데가 앞쪽, 위쪽. 그 연결 부위에서 연결 부위, 예, 팔꿈치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50견은 아니신 것 같고, 일단 만세가 되면 50견은 아니시거든요. 아니신 것 같고, 그 회전근개 힘줄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힘줄이 이제 마모가 되거나 닳거나 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비슷하게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치료를 해보셨나요? 치료 근처에서 치료. 한 석 달 전에 그냥 네. 정형외과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주사? 스트레칭 하는 그런 그 네. 용기를 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운동하시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3달 전하고 지금하고 별로 변화는 없으시죠? 통증은. 조금 그때는 또 괜찮았다가 지금은 또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아지셨으니까 한번 뭐 MRI나 한번 정밀 검사를 하셔서 예. 회전근개를 좀 정밀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이제 파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파일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 파일이 아니면 주사나 다른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제 혹시라도 완전 파일이면 내시경으로 하는 그런 수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밀 검사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 아주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어깨 치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분도 역시 주부시고 네, 65세시네요. 그래서 뭐 65세 여자분이시고 주부신데 좀 깔끔하신 분입니다. 깔끔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깨 잘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하고 뭐 이렇게 막 네, 쓸고 닦고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꼼꼼하고 깔끔하신 분인데 이제 가사 노동으로 인한 이제 왼쪽에 회전근개가 네.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제가 내시경으로 이제 찢어진 부위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죠? 네. 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증도 계속 생기고 어깨 힘도 빠지고 그런 이제 증상을 호소해 있고 밤에도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밤잠 자기도 힘드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수술은 다행히 파일 크기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순 봉합, 그러니까 뭐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굳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교량형 봉합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네. 되기 때문에 일반 봉합으로 인해서 또 수술 후에 이제 통증도 많이 없어지시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깔끔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충고를 제가 맞아요. 했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아주 해피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예. 참 이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된 파열, 것보다는 좀 적당히 깔끔하게 그렇죠. 사는 게 예, 나을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네.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전근개 파열된 사례들 쭉 한번 소개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 사례들을 보니까 뭐 이제 중파열, 대파열, 뭐 소파열 이렇게 좀 맞습니다. 파열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이제 사진은 그 내시경으로 다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파일 크기가 한 1cm 미만입니다. 네. 구멍이 조금 작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소파일이라고 하고 한 2cm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중파일이라고 합니다. 중파일 네. 보통 크기. 한 3cm 이상이면 3cm 정도의 크기면 우리가 크기가 큰 대파열로 나눌 수 있고, 이제 5cm 이상 엄청 큰 파열은 이제 우리가 광범위 파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치료 방법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자, 파열된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좀 이제 치료 방법이 치료 방법 조금 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 주시죠. 그래서 예. 보시면 이제 아까 작은 부위는 이제 단순 봉합. 그래서 일렬 봉합을 했고, 네. 뭐 조금 이제 중파일은 교량형 봉합을 했고, 좀 큰 파일은 이제 아까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서 이제 덧대서 이렇게 봉합을 했고, 네네. 더 커지면 이제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 이거 아, 인공관절. 그래서 요즘 무릎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어깨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많이 이제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이제 봉합할 그런 시기가 완전히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인공관절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병기가 진행되기 전에 좀 초기에 치료하면 훨씬 예후도 좋고 치료도 좀 잘 될 수 있으니까요. 병 키우지 마시고 어깨가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면 바로 좀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깨 질환도 뭐 낙순물이 뭐 큰 돌을 뚫는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정말 작은 충격이 모여서 결국엔 크게 이제 파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관절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이제 작은 수술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뭐 해야 된다면 작게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인공관절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힘줄 파일이 그냥 계속 방치를 해두게 되면 점점점 힘줄이 끊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봉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그림처럼 이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한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깨 관절과 반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행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은 저희가 정방향 인공관절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역행성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림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예, 원리인지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이 정방향은 이게 뼈 모양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뼈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인공관절이고 무릎 인공관절 하듯이 똑같은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여기 골두를 이제 이 어깨뼈에 붙인 거예요. 약간 반대로 뒤집어서. 뒤집은 거죠. 예. 뒤집어서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없어도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을 이용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특수하게 이 고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깨는 보통 이제 이 정방향보다는 역행성 인공관절이 한 95% 이상은 다 역행성입니다. 보통. 왜냐하면 힘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역행성 인공관절 하시게 되면 이제 어깨를 이제 들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마비가 된 것처럼 이제 머리도 못 만지고 세수하고 밥 먹기 굉장히 힘든 분들도 어깨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머리도 만질 수 있고 머리 감기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그런 기능 향상을 보이는 그런 네. 관절이지만 그래도 자기 관절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자기 관절이 좋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을 경우는 이렇게 치료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깨 질환 네. 치료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보도록 네. 할게요. 이제 인공관절 치료 사례인데요. 네, 네. 65세 여성분이면 좀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젊으신데 이 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제 노부모를 모시면서 봉양을 엄청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몸이 편찮으시니까 많이 이렇게 안고 뭐 수발한다고 어깨를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어깨가 많이 망가지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른쪽 손잡이시니까 오른쪽 어깨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일단 오른쪽은 도저히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제 오른쪽 어깨는 이제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했고 이제 왼쪽 어깨는 그나마 또 좀 봉합할 그런 여지가 있어서 왼쪽은 이제 관절경으로 봉합을 했습니다. 왼쪽은. 그래서 오른쪽은 인공관절, 왼쪽은 봉합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을까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그래도 자기 예, 맞습니다. 아닐까요? 예, 자기 예. 관절.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네. 요거를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자, 동영상. 치료의 결과를 한번 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인데 보시면 양쪽 다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만세하는 거 보시면 양쪽 다 만세가 되죠, 저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머리 처음에 이제 팔이 안 올라갔는데 뒷짐도 뒤로. 저렇게 잘 가죠, 그죠? 근데 잘 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마 오른쪽이 조금 좀 이렇게 약간 거동이 살짝 불편한 걸 느끼실 겁니다. 오른쪽이. 많이 안 올라가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살짝 오른쪽이.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인공관절한 부위고 이제 왼쪽은 봉합한 부위인데 그래서 사실 둘 다 결과는 뭐 만족하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그래도 자기 관절 쓰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관절 그리고 그냥 이제 자기 관절 보존, 네, 자기 보존을 보존한 했을 거.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74세 여성분의 네. 치료 네, 사례네요. 이분도 이제 나이는 이제 70 중반이시니까 나이는 꽤 있으신데 이분도 이제 팔을 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분도 이제 오른 손잡이시니까 이제 오른쪽은 이제 너무나 파일이 심해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인공관절을 했고 왼쪽은 그나마 남아있는 힘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해서 이분은 이제 봉합을 했고 남아있는 자기 힘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패치를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서 이제 봉합을 잘 했습니다. 잘 했고 그래서 양쪽 다 결과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왼쪽 자기 관절을 살리는 쪽이 그래도 조금 더 결과가 좋은 쪽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자기 걸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끔 그렇게 환자분들도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골든 타임을 잘 지키셔서 좀 치료를 좀 빨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짧게 전화 연결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근개 4개 중에 3개가 파열된 예, 예. 아주 심각한 사례인데요.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분도 이제 79세 나이가 많으신데 젊은 시절에 또 일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식들 이렇게 뭐 뒷바라지 한다고 너무 많이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뜨개질로 아마 생계를 이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어깨 힘줄 파열이 굉장히 심해서 회전근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봉합하는 걸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공관절을 통해서 이제 어깨 관절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수술을 시행해서 이제 수술 전에는 이제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뭐 일상생활 그러니까 세수하든지 머리 감든지 밥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해 하셨는데 네. 뭐 지금은 그런 일상생활 전혀 제약 없이 편하게 잘 쓰시고 계시는 그런 환자 사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79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성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어깨 통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은 일단 뭐 어깨 치료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그래서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깨를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통증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하루에 한 2-3번 정도는 가볍게 체조하듯이 한 번씩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통증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좀 더 적은 치료로 수술해야 될 경우를 안 하고 치료할 수 있고 수술 꼭 해야 된다면 좀 더 작은 수술을 통해서 조기에 회복하고 자기 어깨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어깨 통증 치료 방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안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